생활 속 리더십. 오늘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생활 패턴을 의미하겠죠.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뚜벅이, 걷기를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한강을 걷고 또 출퇴근을 최근에는 걸어서 하다 보니까 걷는 게 저의 중요한 라이프 사이클이요, 생활 패턴, 또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 안 타고 또 버스도 안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부터 걷는 게 그냥 무조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에서 한강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15년, 가양동에서 6년, 바로 한강 근처에서 사무실을 구해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강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강변을 걷는 것, 또 등산을 한다든지 또 트레일 러닝도 한다든지 이러면서 하여튼 걷는 게 중요한 저의 생활 패턴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한강 구간 종주의 일환으로 남한강, 양평, 또 여주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남한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충주호, 특히 그 종댕이 길까지 가봤는데요. 충주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호수변으로 쫙 멋진 길이 있었는데, 이 걸으면서 여행을 한다 생각해 보니까 생텍쥐베리의 그 He who would travel happily must travel light.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이 말이 탁 와닿더라고요. 오늘의 명언으로 또 이걸 추천해 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여행을 좀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냥 짐 싸가 가볍게 챙겨가 떠나는 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멀리 가고 또 오래 있는 것보다 가볍게 짐 싸가 가는 게 좀 생활화된 것 같은데, 특히 걷고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생텍쥐베리의 이 말이 더욱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행이 저한테 그렇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참 즐거운 추억이고 또 즐거운 기억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여행을 떠난 설레임,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상의 삶이 또 즐겁고 또 힘든 일도 버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도 아니면 뭐라고 새로운 여행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일상에서 조금씩 소소한 재미를 누리며 살 것인가? 선택하라면 어떤 걸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 싶겠죠. 그러나 현실은 또 일상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잡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처음부터 언급을 했던 큰 라이프 스타일을 꼽으라면 뚜벅이족을 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는 또 서울 목동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옆에 조그마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 하기엔 좀 뭐하죠, 그죠? 정확하게는 연립주택인데 일단은 뭐 아파트가 아닌 그냥 단독주택, 제가 소유주로 있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으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잡아봤고 또 온라인 교육 쪽 20년 이상 이러닝 쪽을 하다 보니까 생활하면서도 뭐 유튜브로 강의를 듣거나 또 동영상을 자주 접하면서 그 새로운 지식 이런 거를 뭐 페이스북이나 또 네이버를 통해서 글이나 동영상으로 쉽게 접하면서 온라인으로 배우고 익히는 게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3개로 뚜벅이족, 단독주택, 이러닝을 꼽아놨는데 여러분 키워드를 꼽으라면 라이프 스타일 중에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씩 떠올려 보시죠. 아파트, 강남, 또 아니면 뭐 전원주택, 또 아니면 고급 자동차로 드라이빙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선호하고 또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걸로 그 짐작되는데 하나씩 딱 한번 꼽아 보시죠. 저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중요한 생활 패턴으로 골프를 꼽을 수 있겠는데 이 친구는 싱글 칩니다. 물론 뭐 잘 나올 때 싱글인데 자기는 싱글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싱글이 되도록 열심히 평소에도 뭐 아웃도어, 인도어 골프 연습장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 꼭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도 뭐 충분히 생활 패턴으로 넣을 수 있겠죠. 주말마다 또 아니면 뭐 평일에는 또 필드에 못 가니까 스크린 골프로도 뭐 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틈틈이 스윙 동작도 연습하면서 골프를 그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로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처럼 골프를 꼽든지 자기만의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씩 꼽아주시면 오늘 이야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뚜벅이족, 단독주택, 이러닝을 꼽아봤습니다. 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또 출퇴근하고 또 거기서 뭐 일어나는 각종 그 에피소드 출퇴근을 전철에서 그 모바일 폰으로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 뭐 영어 강좌를 듣는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반추해 보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 생활 속 리더십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 뚜벅이족을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로
잡아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충주호에 그 종댕이길을 걸으면서 호수 안에 멋지게 그 세종대왕의 혼천이를 상징으로 그 넣어놨고 수초섬을 만드는 걸 봤는데, 조그마한 그 생활의 어떤 일부이면서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충주 호수 안에 수초섬 안에 혼천이를 넣어놓은 게 아주 상징성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저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뽑아내면 재미있지 않을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또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문득문득 조그마한 그 변화를 주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충주호 수초섬의 혼천이 세종대왕 시절에 장영실이 만들고 또 세종대왕이 아주 과학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경루, 혼천이, 해시계, 무시계 뭐 이런 거 만드는 걸 인상 깊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생활 속에서도 기술과 문명과 이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자꾸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조금씩 찾아 나가면 어떨까? 우리 몸은 비록 일상에 좀 허덕이고 또 계속 먹고 사느라 바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를 주고 움직여서 새로운 그 모티브를 찾아가 또 새로운 또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을 기획해서 조금씩 일상 속에 변화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 모여서 루틴이 되고 또 루틴이 쌓여서 삶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이런 멋진 글을 봤었는데요. 인간은 자기 삶에 의미 부여하는 걸 큰 낙오로 삼는 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다다른 요즘같이 뭐 부동산 투자니 또 뭐 재테크니 또 그 다음에 뭐 암호화폐니 뭐 이런 걸로 막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긴 한데, 그냥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보고 또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는 게 소중한 자신의 길을 닦아가는 게 아닐까. 한겨레 신문 5월 13일자 칼럼에 이런 이야기, 부동산 때문에 지친 가족의 파탄, 또 가족이 힘든 갈등 구조에서 너무 삶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이런 칼럼을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밥 먹으면서 또 자신의 노동으로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또 가족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생일이나 또 무슨 이벤트를 계기로 추억을 만들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의미 부여도 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 일상 안에서 녹아들게 거창한 뭐 재테크나 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관심과 또 조그마한 행동과 조그마한 배려로 이루어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노는 과정, 또 열심히 낮에 움직이다 저녁에 피곤한 몸을 잠깐 쉬고 눈을 붙이는 잠자는 과정에서 우리 이런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생활 속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퇴근하고 밴드, 저는 드럼을 한 3개월 정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동네 실용음악 학원에서 했었는데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강사가 바뀌는 바람에 좀 막 혼선이 생겨가 또 그 사람이 또 일정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득불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동네 실용음악 학원에서 드럼을 배울 수가 없어가 그냥 스톱을 했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퇴근 후에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서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또 당구를 친다든지 또 스크린 골프를 한다든지 이 안에서 새롭게 또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자기만의 패턴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는데도 이제 이걸 그냥 타성에 젖어가 실천을 못하고 또 여건이 안 돼가 그냥 잠시 접어두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잘 우리가 단돌이 해가 리더가 좀 이래 끌어주고 또 공유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리더가 일상 안에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만의 잣대로 왜 그런 걸 해? 쓸데없이 왜 하니? 돈이 돼? 이러면서 구성원들의 길을 팍 죽이는 정말 꼰대같이 뻣뻣해가 직원들의 소소한 일상을 간섭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안 돼, 왜 해? 이렇게 따져버리면 그냥 그 순간부터 직원들이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뻣뻣하지 않고 유연해야, 특히 생활 속에서 같이 숨쉬고 밥 먹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소한 일상들에 대한 배려, 공감, 또 이런 거를 보듬어 안아주고 어쩌면 권해가 더욱더 그걸 즐길 수 있도록 그래 해줄 수 있을 때 그 조직은 생동감이 돌고 또 창의성이 더욱더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뻣뻣하지 않고 유연해야 생활 패턴이 더 안정이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성도 오르고 또 그게 지속 가능한 어떤 아젠다가 돼가 계속 오랫동안 조직과 함께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이슈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구변통이라고 유연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 변화에 민감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유구변통을 20년 전에 우리 선배가 이런 화두를
이야기해줘가 딱 새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 유연하고 또 구체적인 현실, 구체적인 일상,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잠자는 과정 안에 녹아들고 또 변화를 지향하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이 와버려가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또 유지하고 또 따듬어 갈 수 있는지, 대신에 또 통일을 지향하는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적인 어떤 면을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선배가 이야기해준 유구 변통을 우리 생활 속 리더십, 특히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에도 이런 유구 변통의 키워드가 중요한 하도록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 비욘세라고 비대면 온라인 세상, 이 말을 제가 작년에 코로나 한참 좀 돌기 시작할 때 새로운 어떤 우리의 생활 패턴 바꾸는 적응하는 과정에 화두로 삼고자 비욘세, 비대면 온라인 세상을 키워드로 잡았는데, 마침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비욘세를 떠올려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 세상을 딱 키워드로 잡아서 여러 군데 막 이 썰을 풀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아직도 코로나 백신이 지금 계속 맞고 있고 그래 하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막 이러니까 비대면 온라인 세상은 계속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들기 때문에 이런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 특히 따로 또 같이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가 함께 공유하고 또 카톡으로 소통하고 또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소그룹으로 만나가 또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세상을 더욱더 생활 속에 빨리 녹아들게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를 꼽으라면 카톡으로 영상 통화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편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 이제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2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시면서 자주 찾아뵙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는 아예 면회가 원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카톡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어머님이 그나마 빨리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적응하기에 자꾸 유도도 좀 하고 이래야 하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면회가 안 되는 상황에도 어머님의 인지활동 이런 것도 계속 자극을 주고 이러면서 치매 초기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자식들을 잘 알아보고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또 계속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어머님과
카톡 영상 통화를 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닝 매치포인트 세미나를 오프라인에서 2004년부터 연휴에 상반기 하반기 여의도 정경련 회관이나 또 63빌딩 중소기업 회관에서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줌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돈도 작게 들고.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코깃도라고 코로나로 인한 기회의 땅, 토양, 코깃도를 연상하면서 이왕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 세상 탓마다 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적응해 가는 게 어떨까 싶어가 좀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올해가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고깃토. 비대면 온라인 세상, 비욘세, 팟가스 비욘세를 생각하면서 즐거운 상상도 해보고 할로 할로라는 비욘세 노래까지도 읊조리면서 그냥 적응을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면이 또 있고 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또 특별한 계기로 여행을 가거나 또 특별한 어떤 순간을 준비하고 기획해가 하는 그런 두 가지 특수성과 보편성, 일상 이런 게 어떨 때는 뭐 대립도 되곤 하지만 이게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충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과 특별한 경험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융화되는 그런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 이벤트로 재미를 쌓아가기도 하고 이게 또 특별한 경험과 연관지어질 땐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저를 딱 그 예로 들자면 2019년에 트레일러닝 100km 대회 노스페이스 주최한 그 행사에 5월 18일 날 1박 2일로 밤새도록 27시간 30분 동안 막 뛰고 달리면서 밤하늘에 별 보고 막 이런 서로 오롯이 정말 그 자연과 벗삼은 추억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 추억이 되고 또 이런 특별한 추억을 위해서 일상에서 저는 꾸준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뚜벅이적으로 꾸준히 걷고 또 가끔 힘을 내가 달리기도 하면서 계속 일상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생활 패턴으로 자꾸 조금씩 하루에 뭐 10,000보, 20,000보 요즘 같은 경우는 그 GPS로 앱으로 추적해 보니까 30,000보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10,000보, 20,000보, 30,000보 이게 녹아들다 보니까 특별히 강원도 선자령 트레일러닝 100km 대회에도 참여가 멋진 추억도 쌓고 자연스럽게 이런 게 좀 이어지더라고요. 묘하게. 또 한강 구간 종주, 또 낙동강 구간 종주도 지금 목표로 정해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이 한강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점심 먹고 한강 산책하던 거를 이걸 좀 더 확장해가 한강 구간 종주로 남한강, 충주호까지 가봤고 북한강 쪽은 소양강 댐까지 그 청평, 대성리 지나가 구간별로 걸어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상과 특별한 이벤트가 연계가 되게끔 이런 소소한 추억을 가지다 보니까 막 어느 순간 100km 트레일러닝 대회도 해보고 또 춘천 마라톤 대회도 10회 딱 그 완주하는 경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10회 행사는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아직까지 9회까지만 하고 말았는데요. 10회 완주하면 명예의 전당에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코로나 풀리는 대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덕을 쌓고 또 일상에서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또 그게 이제 삶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이런 거를 서강대 최진석 교수는 장자의 작회라는 말로 딱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장자의 소요유에 나오는 곤이라는 조그마한 물고기가 바다에서 점점 활동을 크게 해가 어느 날은 큰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가 용이 돼가 봉황이 돼가 성천을 해가 엄청난 길이가 뭐 3,000자나 되는 큰 봉황이 되는 이걸 대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상에서 조그맣게 실천하면서 덕을 쌓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온 우주에 날개짓을 펼치는 그런 대붕으로 성장한다라는 중국의 좀 대표적인 좀 이 과장 또 아주 이래 크게 확대해가 썰을 푸는 느낌도 들긴 한데 뭐 어차피 상상이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덕을 쌓고 조그마한 실천이 결국에는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온 우주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일상에서 조그맣게 실천을 잘해가 우리가 나비 효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한국에서 나비 날개짓이 저 브라질의 큰 태풍으로 몰고 오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나비 효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소요유, 작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즐기는 게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덕을 쌓고 일상에서 자기 나름의 내공을 쌓는 게 나중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활의 모범이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생활 속 리더십이 아닌가 싶어서 장자의 소요유, 작회를 언급을 해왔습니다. 딥 리더십, 설득포럼에서 2021년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딥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과 차별화된 딥런, DNA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슈얼,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 심오한 그무엇을 의미하는 프로파운드 이렇게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DEEP, 딥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 속 리더십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을 만들고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고 루틴이 되고 또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움직임으로 나비 효과를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소한 실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일상을 즐겁게 스스로 만족해가면서 자기가 우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작회를 언급했는데 딥 리더십, 생활 속 리더십으로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